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카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금에는 금박을 입히지 않는다. 과거에는 출판사와 미팅을 할 때 이번 기획을 시리즈로 만들자고 내가 먼저 열정적으로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다. 작가님, 일단 한 권 먼저 내고 반응을 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출판사와 미팅을 할 때 반대로 출판사에서 내게 열정적으로 시리즈를 제안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답한다. 먼저 한 권 낸 후에 결정하시죠. 세상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책 한 권 내는 게 그렇게 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시리즈로 내자는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딱 25년 걸렸다. 책 한 권을 내려고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출판사에 메일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보낼 때 나는 매일 이렇게 불평했다. 세상이 내 실력을 알아주지 않아. 나도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 그거 운이 좋은 거잖아.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 나는 겨우 깨닫게 되었다. 만약 지금 내가 징징거리고 있다면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내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게 실력이 있다면 세상이 모를 수가 없고 내게서 빛이 난다면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스스로 나아져야 한다. 어떤 설명이나 설득도 필요 없다. 금에는 금박을 입히지 않는 법이다. 세상의 조명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가슴에 빛을 품은 존재가 되라. 쉽게 자신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다. 일상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경쟁력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는 몇몇의 천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은 마음이 잘 맞거나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나를 언제든지 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제든 승낙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자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만나자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는 유독 그런 방식의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냉혹하거나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 힘든 거절을 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며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일과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필요하다. 시간을 대하는 마음에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이유는 좋은 마음을 나누며 소중한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결국 사람을 보는 안목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결정한다. 엄마들 모임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15가지 유형의 사람.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면 각종 정보를 얻거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엄마들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뭔지 모를 엄청난 기운을 느끼게 되죠. 맞아요. 세상 그 어떤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쁜 것도 반대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다만 이 사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굳이 엄마들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다. 어디에 가든 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가정의 행복을 더할 수 있죠. 만약 엄마들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기분입니다. 부모 마음이 편해야 아이 기분도 좋은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생각해 주세요. 1. 다른 집의 힘든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 2. 슬픔을 나눴는데 약점으로 활용하는 사람. 3. 괜히 첫 느낌부터 안 좋은 사람. 4. 급하게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사람. 5. 자리에 없는 집의 아이를 평가하는 사람. 6. 자꾸 억지로 편을 가르는 사람. 7. 주변에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 8. 아이 성적이 낮다고 무시하는 사람. 9. 사사건건 나타나서 참견하는 사람. 10. 사람 구분해서 정보 공유하는 사람. 사실 별로 대단한 정보도 아니면서. 11. 생각만 해도 저절로 피곤해지는 사람. 12. 정보만 얻고 의무와 책임은 모른 척하는 사람. 13. 강요 아닌 강요를 자꾸 요구하는 사람. 14. 서열을 정하고 주눅 들게 만드는 사람. 15. 이간질을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모임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모임에 전혀 나가지 않고도 아이를 멋지게 키운 부모님도 많이 계시니까요. 게다가 사실 정말 중요한 정보는 철저하게 숨기고 모임에서 나누지도 않죠. 뭐든 내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인문학 수업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와 침묵보다 나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정보는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이의 두 눈 속에 있습니다.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엄마 모임, 엄마들 모임, 김종원.
김종원 작가. 책 육아, 초등, 초등맘 육아, 육아맘, 초등공부, 육아소통, 부모인문학 수업,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억지로 외운 지식은 세월이라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지만 스스로 배워 마음에 새긴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빛나는 가치를 바란다.